어르신들, 혹시 요즘 들어 걸음이 무거워지고 다리에 힘이 빠진다는 느낌을 자주 받으시나요? 예전 같지 않게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긴 거리를 걷는 것이 버겁게 느껴지기도 하시죠? 혹시 넘어질까봐 늘 불안한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기지는 않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변화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아주 익숙한 음식, 특히 건강하다고만 생각했던 특정 과일들이 오히려 우리의 다리 힘을 서서히 갉아먹고 있을 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몸의 기둥인 다리 힘은 우리 삶의 질과 직결됩니다. 다리 힘이 약해지면 거동이 불편해지는 것은 물론 낙상 위험이 커지고 결국 일상생활의 활력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과일이 다리 힘을 약화시킨다니 믿기지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릴 7가지 과일은 우리가 흔히 겪는 만성염증, 혈당 불균형, 그리고 중요한 영양소 흡수 방해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 우리 근육과 다리 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어르신들의 다리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의외의 과일 7가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그런지 자세히 알려드릴 겁니다. 이 과일들을 현명하게 섭취하는 방법과 함께 여러분의 다리 힘을 다시 튼튼하게 만들 수 있는 간단한 비결도 함께 공개할 예정이니 놓치지 말고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여러분을 놀라게 할 중요한 정보가 영상 마지막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어르신들의 다리 힘을 알게 모르게 약하게 만들 수 있는 첫 번째 과일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바로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이 일품인 감입니다. 가을의 상징이자 우리 식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감, 특히 곶감은 어르신들께 인기가 많죠. 홍시나 단감도 즐겨 드시고요. 하지만 이 감은 생각보다 당분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곶감은 수분을 날려 농축했기 때문에 작은 크기에도 설탕 덩어리나 다름없을 정도예요. 생감도 단맛이 강한 품종은 밥 한 공기 이상의 당분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많은 양의 당분이 몸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은 혈당 수치를 급격히 올리게 됩니다. 혈당이 갑자기 높아지면 우리 몸은 이를 낮추기 위해 인슐린을 과도하게 분비하는데, 이 과정이 반복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기 쉽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만성 염증의 원인이 되고, 이 염증은 온몸의 세포, 특히 근육 세포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근육이 염증으로 인해 손상되면 당연히 다리 힘도 약해질 수밖에 없겠죠? 게다가 혈당이 급격히 올랐다가 다시 떨어지는 혈당 스파이크와 크래시를 반복하면 어르신들은 쉽게 피로감을 느끼고 기운이 없어집니다. 온몸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들고 다리를 움직이기도 귀찮아지고요.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자연스럽게 활동량이 줄어들게 되고, 활동량 감소는 근육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결국 감의 과도한 섭취가 단순히 혈당 문제를 넘어 다리 근육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이곡 그렇다고 감을 아예 먹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감에는 비타민 A, C와 같은 좋은 영양소도 풍부합니다. 먹는 방법입니다. 감은 하루에 작은 것 하나 정도로 제한하시고, 식사 후에 바로 드시기보다는 간식으로 드신다면 다른 음식과 함께 섭취하여 혈당 상승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곶감은 소량만 드시고 대신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나 단백질 식품과 함께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예를 들어 우유나 견과류와 함께 먹으면 당분 흡수를 늦출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다리 힘을 약화시킬 수 있는 두 번째 과일은 바로 포도입니다. 여름철 시원하게 한 송이씩 즐겨 먹는 포도, 달콤하고 상큼해서 어르신들 간식으로도 아주 인기가 많죠. 하지만 포도 역시 당분 함량이 상당히 높은 과일 중 하나입니다. 작은 알갱이 하나하나에 농축된 당분이 많이 들어있어 한 송이를 앉은 자리에서 다 드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약전공이 포도의 풍부한 과당은 특히 간에서 대사되는데, 과당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간에 과도한 과당이 쌓이면 지방간이 생길 수도 있고, 이는 또 다른 염증 반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만성염증은 근육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근육세포가 염증으로 손상되면 근육의 재생 능력이 떨어지고, 이는 곧 다리 힘의 약화로 직결됩니다. 또한 포도를 너무 많이 먹으면 칼로리 섭취가 늘어나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체중이 늘어나면 무릎이나 고관절 등 다리 관절에 더 많은 부담을 주게 됩니다. 이미 약해져가는 다리 근육이 늘어난 체중을 지탱해야 하니 근육이 더 빨리 지치고 손상될 위험이 커지는 거죠. 결국 다리 힘이 더 약해지고 걷는 것이 더욱 힘들어지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습니다. 포도에는 항산화 물질인 레스베라트롤 등 좋은 성분도 물론 많습니다. 하지만 약이 되는 것도 독이 될 수 있다는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포도는 하루에 한 점 정도, 즉 10개에서 15알 내외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껍질째 깨끗이 씻어 드시면 섬유질 섭취에도 도움이 됩니다. 포도를 드실 때는
단순히 단맛을 즐기기보다는 다른 견과류나 씨앗류와 함께 드셔서 포만감을 높이고 당분 흡수 속도를 늦추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제 세 번째 과일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우리가 아침 식사 대용이나 간편한 간식으로 즐겨 먹는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섬유질과 칼륨이 풍부해서 변비 해소나 혈압 조절에 좋다고 알려져 있죠. 하지만 바나나 역시 당분 함량이 높고 특히 잘 익은 바나나일수록 당분이 더 많아집니다. 바나나에 들어있는 탄수화물은 주로 포도당과 과당의 형태로 존재하는데 이 당분들이 빠르게 소화, 흡수되면서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습니다. 특히 식사 대용으로 바나나만 드시는 경우 다른 영양소 없이 당분만 섭취하게 되어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하기 더 쉽습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는 것은 에너지 수준을 불안정하게 만들어 하루 종일 피로감을 느끼게 하고 활동량을 감소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활동량이 줄면 근육이 위축되는 건 당연한 수순이고요. 게다가 바나나는 한 개만 먹어도 꽤 많은 칼로리를 섭취하게 됩니다. 보통 크기의 바나나 한 개는 약 100에서 120 칼로리 정도인데 어르신들의 하루 필요 열량을 고려했을 때 간식으로 바나나를 여러 개 드시거나 다른 음식과 함께 과도하게 섭취하면 쉽게 칼로리 과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칼로리 섭취는 체지방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다리 근육과 관절에 더 큰 부담을 주어 다리 힘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바나나는 좋은 영양소도 많지만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한 개 이내로 드시는 것이 좋고 너무 익은 것보다는 살짝 덜 익은 바나나가 당분 함량이 더 낮고 저항성 전분이 많아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바나나만 단독으로 드시기보다는 요거트나 견과류 혹은 삶은 달걀과 같은 단백질 식품과 함께 드시면 혈당 조절에 더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현명하게 섭취하시면 바나나의 좋은 점을 취하면서도 다리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리 건강을 위해 조심해야 할 다음 과일들로 넘어가 볼까요? 네 번째 과일은 바로 열대 과일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달콤한 망고입니다. 부드러운 식감과 달콤한 향으로 많은 사랑을 받는 망고는 비타민 AC가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죠. 하지만 망고 역시 당분 함량이 매우 높은 과일입니다. 중간 크기의 망고 하나에는 약 45g의 설탕이 들어있는데 이는 콜라 한 캔보다도 많은 양입니다. 그의 치는 특히 망고의 단맛은 대부분 과당에서 오는데 이 과당은 체내에서 혈당을 직접적으로 높이지는 않지만 간에서 대사되는 과정에서 중성지방으로 변하기 쉽습니다. 중성지방이 과도하게 축적되면 간 기능에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체지방 증가로 이어져 앞서 바나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리 관절에 추가적인 부담을 줍니다. 과체중은 무릎 관절염을 악화시키고 다리 근육이 더 빨리 피로하게 만들며 결과적으로 다리 힘의 약화를 가속화합니다. 망고를 자주 그리고 많이 섭취하게 되면 우리 몸의 염증 수치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과도한 당분 섭취는 장내 미생물 균형을 깨뜨리고 이는 전신 염증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염증은 만성적인 통증과 피로를 유발하며 이는 결국 활동량을 줄이고 근육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근육은 염증에 매우 취약한 조직이기 때문에 염증이 지속되면 근육 손상이 가속화되고 회복 능력이 떨어지면서 다리 힘이 눈에 띄게 약해질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에게는 특히 근육 손상 회복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젊었을 때는 회복이 빨랐지만 나이가 들면 작은 염증도 몸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게다가 망고와 같은 달콤한 과일은 식욕을 자극하고 더 많은 단 음식을 찾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으며 전체적인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근육을 만들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단백질이나 미네랄 같은 필수 영양소 섭취가 줄어들 수 있다는 이야기죠. 충분한 단백질 섭취 없이 당분이 많은 과일만 섭취하면 근육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하고 기존 근육도 쉽게 손실됩니다. 다리 근육은 단백질과 미네랄이 부족하면 쉽게 약해지기 때문에 망고의 과도한 섭취는 이러한 영양 결핍을 유발하여 다리 힘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사르코페니아라고 불리는 근감소증 위험이 높은데 이는 과도한 당분 섭취와 부족한 단백질 섭취가 함께 작용할 때 더욱 심화될 수 있습니다. 망고를 드시고 싶다면 하루에 작은 조각 한두 개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란 식사 후 바로 먹는 것보다는 식사와 식사 사이에 소량 드시고 섬유질이 풍부한 다른 과일이나 채소 혹은 견과류와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무가당 요거트에 망고 조각과 씨앗류를 함께 넣어 드시면 균형 잡힌 간식이 될 수 있습니다. 냉동 망고는 해동 후 바로 먹기보다는 다른 재료와 스무디로 만들거나
소량만 샐러드에 추가하는 방식으로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과유불급입니다. 5번째와 6번째 과일은 여름철에 특히 사랑받는 멜론과 수박입니다. 시원하고 수분 함량이 많아 갈증 해소에 탁월하다고 알려져 있죠. 하지만 이 두 과일 역시 의외로 당분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수박은 90% 이상이 수분이지만 남은 10%가 거의 당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큰 조각 몇 개만 먹어도 상당량의 당분을 섭취하게 되는데 보통 수박 한 조각에는 사탕 5개에 해당하는 당분이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멜론 또한 달콤한 맛이 강할수록 당분 함량이 높아집니다. 멜론과 수박에 들어있는 당분은 대부분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포도당 형태입니다. 수박은 혈당 지수 GI가 70에서 80으로 매우 높은 편에 속합니다. 혈당 지수가 높다는 것은 음식을 섭취했을 때 혈당이 얼마나 빨리 그리고 얼마나 높이 오르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수박처럼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식품을 자주 섭취하면 인슐린 분비에 과부하가 걸리고 장기적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수박 인슐린 저항성은 당뇨병의 주요 원인이기도 하지만 염증을 유발하고 근육세포의 에너지 대사를 방해하여 다리 힘을 약화시키는 데도 기여합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는 과정에서 우리 몸은 스트레스를 받고 이는 코르티솔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증가시킵니다. 이러한 호르몬은 근육분해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혈당 스파이크와 크래시는 어르신들의 몸에 큰 부담을 줍니다. 순간적으로 에너지가 넘치는 듯 하다가도 급격히 피로해지고 무기력해지는 것을 반복하게 됩니다. 우에슈와이지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자연스럽게 운동하거나 활동할 에너지가 부족해지고 결국 근육 손실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시원하고 맛있는 과일이라 하여 앉은 자리에서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몸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밤늦게 수박이나 멜론을 드시면 혈당 상승과 함께 소변량이 늘어 숙면을 방해하고 이는 근육 회복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수분 섭취는 중요하지만 과도한 당분 섭취는 오히려 몸의 균형을 깨뜨리고 다리 힘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멜론과 수박을 드실 때는 한 번에 많은 양을 드시기보다는 한 조각이나 두 조각 정도로 양을 제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식사 후에 바로 드시기보다는 식사 사이 간식으로 소량만 드시고 드시기 전에 물을 충분히 마시거나 다른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와 함께 섭취하여 당분 흡수 속도를 늦추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수박 샐러드를 만들 때 치즈나 견과류를 함께 넣어 드시거나 멜론을 요거트와 함께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멜론이나 수박을 드실 때는 시원하게 한두 조각만 즐기고 나머지는 다른 영양가 있는 간식으로 채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특히 과일 주스 형태로 마시면 섬유질 없이 당분만 고스란히 섭취하게 되므로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대망의 마지막 두 가지 과일을 알아볼 시간입니다. 어쩌면 이 과일들이 여러분께 가장 큰 놀라움을 줄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 과일은 바로 작고 예쁜 체리입니다. 작고니고 체리는 붉은색이 매력적이고 크기도 작아서 부담 없이 집어먹기 좋은 과일이죠. 특히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고 불면증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도 많아서 건강에 매우 이로운 과일로 인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체리에는 좋은 영양소가 많지만 일부 품종의 체리는 당분 함량이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미국의 스위트 체리나 북산 체리 중 단맛이 강한 품종들은 작은 크기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양의 당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체리의 당분은 빠르게 흡수되어 혈당을 올릴 수 있습니다. 체리 몇 알 정도는 괜찮지만 한 번에 한 컵 이상 또는 한 봉지 전체를 먹게 되면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하기 쉽습니다. 이러한 혈당 변동은 우리 몸의 에너지 수준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지속적인 피로감을 유발합니다. 어르신들에게는 이러한 피로감이 신체 활동을 줄이는 주요 원인이 되며 활동량 감소는 곧 근육 약화로 이어지는 가장 직접적인 경로입니다. 다리에 힘이 없다고 느껴지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만성적인 피로감과 활동량 부족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체리에는 소르비톨이라는 성분이 비교적 많이 들어있는데 이 소르비톨은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소화불량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장 건강은 우리 몸 전체의 건강, 특히 영양소 흡수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장이 불편해지면 필요한 영양소, 예를 들어 근육 생성에 필요한 단백질이나 비타민, 미네랄 등이 제대로 흡수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영양소 흡수 불량은 근육 건강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어 다리 힘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몸에서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겠죠. 체리는 소량으로 섭취할 때는 분명 좋은 과일입니다.
하루에 시발 내외로 제한하여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다른 과일처럼 단독으로 많이 드시기보다는 견과류나 씨앗류 혹은 요거트와 함께 드셔서 혈당 상승 속도를 늦추고 소화를 돕는 것이 좋습니다. 드실 때는 약으로 먹는다는 생각으로 소량만 즐기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대망의 마지막 7번째 과일은 바로 새콤달콤한 맛이 매력적인 파인애플입니다. 파인애플은 고기를 부드럽게 하는 효소가 있어 소화를 돕는다고 알려져 있고 비타민C도 풍부합니다. 하지만 파인애플 역시 당분 함량이 매우 높은 과일입니다. 특히 통조림 파인애플이나 건조 파인애플은 설탕이 더 첨가되어 당분이 더욱 농축되어 있으니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파인애플의 당분은 우리 몸에서 빠르게 포도당으로 전환되어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이로 인해 앞서 설명드린 혈당 스파이크와 이슐린 과분비가 발생하게 되죠. 이러한 반복적인 혈당 불균형은 전신염증을 유발하며 이 염증은 관절 통증을 유발하고 근육세포의 손상을 가속화합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이미 관절염을 앓고 계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염증을 유발하는 음식을 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염증은 다리 관절과 근육을 더 약하고 아프게 만들어 활동하기를 꺼리게 만들고 이는 결국 근육 감소로 이어집니다. 또한 파인애플에 들어있는 브로멜라인이라는 효소는 단백질을 분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소화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지만 과도하게 섭취하거나 특정 건강 상태를 가진 어르신들에게는 오히려 위에 부담을 주거나 장 건강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장 건강이 나빠지면 영양소 흡수율이 떨어지고 특히 근육을 만드는 데 필수적인 아미노산의 흡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육이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면 쉽게 약해지고 회복 속도도 느려지며 결국 다리 힘이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파인애플을 드실 때는 생과일 기준으로 한 조각 정도가 적당합니다. 식사 후에 디저트로 소량 드시거나 식사 중간에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과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닭가슴살 샐러드에 파인애플 조각을 조금 넣어 새콤달콤한 맛을 더하는 방식이죠. 통조림 파인애플이나 파인애플 주스는 가급적 피하시고 신선한 파인애플을 소량만 섭취하여 좋은 영양소는 취하되 과도한 당분 섭취는 피하는 현명함이 필요합니다. 이제까지 우리 어르신들의 다리 힘을 알게 모르게 약하게 만들 수 있는 7가지 과일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달콤한 맛으로 유혹하는 감, 포도, 바나나, 망고, 그리고 여름철 대표 과일인 멜론과 수박, 그리고 의외의 복병이었던 체리와 파인애플까지. 이 과일들이 나쁘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과도하게 섭취했을 때 우리의 다리 근육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일들은 대부분 높은 당분 함량 때문에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이는 만성염증을 유발하며 결과적으로 근육세포를 손상시키고 근육 감소를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도한 칼로리 섭취로 체중이 증가하면 다리 관절에 더 큰 부담을 주어 다리 힘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과일은 소화 불량이나 필수 영양소 흡수를 방해하여 근육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하지만 이 과일들을 완전히 멀리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적절한 양과 현명한 섭취 방법입니다. 모든 과일에는 우리 몸에 이로운 비타민과 미네랄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핵심은 균형입니다. 어떤 과일이든 한 번에 많이 드시기보다는 소량씩 여러 번 나누어 드시고 단백질이나 섬유질이 풍부한 다른 음식과 함께 섭취하여 혈당 상승을 완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르신들의 다리 건강은 단순한 근육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독립적인 삶과 활력 넘치는 일상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다리 힘이 튼튼하면 어디든 자유롭게 다니고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 삶의 질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거죠. 오늘 제가 말씀드린 과일들을 조금만 주의해서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다리 건강은 훨씬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믿으세요. 저는 여러분이 나이가 들어서도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식습관을 돌아보고 더 나은 선택을 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여러분만의 건강관리 비법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어르신들께도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유익한 정보를 꾸준히 받아보시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어르신들이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하게 매일매일 더 나은 삶을 누리시기를 응원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탄력 넘치는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